지금부터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역 신포럼 제1회 정치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국민의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국기를 향해 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저는 제주역 신포럼 사무처장 고용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바로 순서를 말씀드렸죠. 송재호 공동대표님의 기조 강연, 김종현 정성훈 교수님, 김종현 대표님의 기조 발제, 정다운, 홍영철, 홍명환님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조 강연입니다. 송재호 공동대표님, 국회 세종이사단 건립추진위원장으로 계신데요. 국민주권정부와 제도적인 나아갈 기회에 대해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포럼의 공동대표를 우리 문대림 의원님과 함께 하시고, 문대림 의원님은 정부 일 때문에 서울에 오셔서 오늘 지금 못 와 계신데,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신 우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포럼 우리 회원 여러분, 기타 또 당원 또 도민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이 기조 강연이라고 하지만 제가 제 개인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포럼이 우리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인식과 그리고 대체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게 맞겠다 하는 포럼 전체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김종현 우리 대표님이라 그러셔야 되나? 주권운동본부의 김종현, 직함이 워낙 많으셔서 뭐 다 아시니까 우리 김종현 대표님이나 정성훈 교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을 겸임한 지방자치의 재정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실은 우리 그 제주도에 대한 칼럼도 많이 쓰시고 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모레는 또 서울에서 하는 우리 서울의 전국의 소위 지역 전문가들 100여 명이 함께하는 제주를 사랑하는 친구들이죠. 함께하는 서울 포럼이 있습니다. 그 행사가 모레 예정돼 있는데 정성훈 선생님은 또 거기서 토론을 맡게 아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함께 토론해 주실 우리 시민사회 대표적인 인사이신 홍영철 대표님, 또 홍명환 전 도의원님, 정다운 우리 대변인 이렇게 다 감사합니다. 문석환 한라대 교수님 또 사회를 맡으셔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재명 정부죠. 이재명 정부의 지역 정책은 여러분 국정과제를 보면 쉽게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지역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먼저 뭘 해달라고 하라. 지역이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요구를 해라. 지역 주도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전체적인 틀에서 소위 지역 정책을 끌고 가는데, 대략 기조는 첫 번째가 5극 3특이라는 걸로 대표되는데, 5극은 뭐냐면 여러분 다 부울경, 영남에 부산, 울산, 경남권 하나, 그 다음에 광주, 전남에 호남에 하나, 충청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이쪽에 하나, 대구, 경북에 하나, 4개죠. 그 다음 수도권, 이렇게 해서 5개 권역으로 대한민국의 지역 정책을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가장 키워드고요. 그 5개가 좀 균형적으로 하면 수도권 집중이나 문제가 되는 부동산 문제나 일자리 문제나 이런 걸 국토가 좀 균형적으로 성장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 5국의 핵심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게 여러분 뉴스에 자꾸 접하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 2개가 이제 합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전 충남 행정통합,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부울경 통합과 대구 경북 통합. 그러니까 통합이 거대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권역이 발전하는 주체로서의 통합 정부를 이번 6.3 지방선거 때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인센티브로는 4년간 20조를 산업발전에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김민석 총리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추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데 제가 그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밑에서 균형발전위원장 할 때 사실은 다 준비가 완료된 게 전국에 작게는 한 150개에서 많게는 한 400개까지의 공공기관을 서울에서 이전해야 됩니다. 지방으로. 우리는 서귀포에 혁신도시가 있죠. 그 이전 시에도 메리트를 줘서 통합을 먼저 하는 쪽에 거대한 기관들을 보내겠다 하는 게 발표된 내용이고 아마 이 내용은 빠르면은 2월 중하순 정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뭐냐? 제주도는 5국 뒤에 3특이 붙어 있는데 3특이 특별자치 3개인데 하나가 제주, 맏형이죠. 우리는 20년간 했으니 우리 따라오는 전라북도와 강원도 이렇게 해서 이 3특이 아마 두 번째 소위 행정통합에 의한 두 번째 이재명 정부의 소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특은 지금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제주의 경우는 3특에서 아까 지역주도라 그랬는데 뭘 해달라 그래야 되는데 없어요. 해달라는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그런 거는. 그리고 공공기관도 이전하면 우리는 한때 논의됐던 데는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지만 마사회를 한번 이전해보자. 우리가 말산업의 특구고 또 경마장도 있고 그러니까 마사회 또는 마사회가 아니면 여러분 한국공항공사를 가져와 보자. 논의는 있었는데 아직 이거를 달라고도 하지 않고 뭐 현재는 그냥 수면 아래에 있는 상태다. 여러분 삼특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주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한 30에서 50%쯤 제주 전체의 매출액이 급감돼 있고 그만큼 급감된 만큼 또 똑같이 자산의 가치도 쉽게 이야기하면 땅값도 그쯤 내렸을 거예요. 그만큼 내려서 어려워졌고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하면 우리 제주는 우리끼리 자급자족 우리끼리를 이야기 많이 해서 저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제주는 섬이어서 우리끼리만 잘 살 수가 없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내다 팔아야 되고 또 내다 파는 그런 형식으로 관광객도 유치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의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장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키우고 이런 걸 해내야 되는 소위 말해서 우리끼리만 자급자족해서 살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통상을 해야 되는데 이 통상이 30에서 50%만큼 돈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매출액이 줄었다는 것은 다행히 뭐 감귤 같은 우리 전통 산업은 양돈이나 이런 건 아직 그래도 지금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크게 무너져 있는 거고 무너진 만큼 새로운 소위 산업이나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못 해낸 거죠. 현재 그것을 우리가 해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왜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 또 됐느냐? 그 통상의 어려운 만큼 또 외부에서 오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자본도 꽤 됩니다. 우리 도민 자본을 동원해서 투자를 하든 아니면 외부에서 그 투자가 들어오든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혀 있죠. 얼마나 막혀 있냐? 거의 뭐 기억하는 투자는 저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대형 투자는 지난 12년간. 그래서 우리 원희룡 도정 때도 보면 그게 거의 없어서 어렵다는 소리가 많았고 오영훈 도정에 와서 그게 더 심화되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정부는 뭘 했느냐? 그럼 우리 정부라도 재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주가 매년 7조 5천억 원 정도의 가용 재원을 가지고 있는
소위 적지 않은 그런 재원을 가진 땅인데 정부는 뭘 했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세 가지쯤 이야기를 해요. 거꾸로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라고. 여러분 세 가지 예를 뭐로 드냐면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거의 해외 토픽감입니다. 여러분 나미비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나미비아. 저도 그 나미비아 지도를 찾아봤는데 나미비아에 왜 우리의 국장을 파견합니까? 여러분 제가 일반 회사의 사장이고 제가 거기에 있는 부장 한 분을 소위 회사의 영업과 관계가 없는 곳에 파견을 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저는 배임인 배임. 일반 회사도 그러지 않아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하나고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게 칭따오 항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을 하면 우리 거를 내다 팔아야 되는데 월동 채소나 이런 감귤이나 이런 농산물이 여러분 괜히 병목 현상 잘 나가지 못해요. 막혀서. 여러분 화물선이 제주항에 잘 들어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저 제주항 자체가 지금 항만 확장이 안 돼가지고 여객선 화물선이 늘 여객선 들어오면 화물선 비켜주고 화물선 들어오면 여객선 비켜주고 이런 지 오래요. 그런 항로 서울 인천에 우리 인천 제주 간 항로도 지금 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화물이 없는 왜 중국 칭따오에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설을 해서 70억이나 돈을 주는지 손실을 보는지 이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안으로는 그 섬식 무슨 정류장인가 하는 걸 보면 왜 잘 다니는 도로를 그렇게 정류장으로 막아가. 점식 정류장은 굉장히 그 서울처럼 차선이 많은 곳에 차선이 뭐 8차선, 10차선 되는데 모두의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 제주처럼 차선이 좁은 곳. 우리 제주는 그렇게 좁은 땅에 무슨 그렇게 널찍한 도로를 막 빼는 게 좋지 않잖아요. 거기에 그냥 우리에 맞게 다니면 되는 걸 정류장 만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다 불편하고 타시는 승객도 불편하고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보고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또는 다음 도정이 해야 될 첫째 일이 뭐냐 물으면 섬식 정류장을 없애는 거다. 이렇게. 그건 무슨 표본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되는 정책. 거기다가 여러분 기초를 설치한다고 4년간 그래서 행정력을 거의 다 낭비했잖아요. 세상은 통합으로 가고 있는데 기초 설치의 명분이 주민자치인데 자치 중요하죠. 자치는 시장 군수를 직선으로 뽑는 게 자치가 아니고 리 단위, 읍면,동 단위에서 정부의 예산 또는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의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활발하게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 좀 해달라 그러면 도가 좀 해주고 이렇게 사이다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자치잖아요. 정부가 예산을 줘서 예를 들면 읍면동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용전에 100억을 줘서 이거를 당신들의 발전의 방향에 맞게 쓰라. 그래 주민들이 토론하게 하는 게 자치 아니겠습니까? 그거 더 소중한. 그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얼마나 여기가 남아도는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 세외 수입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늘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뭐 우리 삼다수라고 하는 우리 공유자원인 지하수를 판 돈, 또 우리만 걷어들이는 레저세 이름의 경마장에서 들어오는 돈, 이 두 개만 합해도 거의 한 2천억 돼요. 거기다가 우리 신구범 지사 때 관광복권을 우리 발행했는데 그 당시 주택복권, 관광복권, 체육복권 통합해서 로또복권으로 오면서 그 당시 시장 점유율의 만큼 우리한테 복권 수익을 나눠주거든요. 그것 또한 2천억 됩니다. 매해. 이런 건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에 없는 돈이잖아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이걸 잘 쓰면 뭐 아이들 키우거나 어른들 모시거나 소외 지역을 돌보는 거나 이런 거에 잘 논아준다고 하고 이거를 읍면동별로 나눠줘도 재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매해. 올해만이 아니고 올해, 내년, 내후. 이걸 어떻게 쓰실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데 여러분들이 좋은지 학부모님하고 선생님이 의논해 보세요 해서 그걸 결정하는 게 자치잖아요. 그래서 막 논쟁해서 안 되면 직접 투표하면 됩니다. 스위스식으로. 스위스는 직접 투표해요. 그런 걸 가지고. 그 결정해서 이거 이렇게 주세요 하면 그걸 주면 그렇게 한 4, 5년만 해보세요. 얼마나 그 학교가, 초등학교가 거기 있는 곳이 달라지는가. 이런 걸 우리가 얼마나, 왜 못하느냐. 이걸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쓰느냐. 이 복권 수익을 기재부가 제주도에 논아주면 어떻게 쓰는지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게 되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기재부 공무원의 이야기는 기가 막힌데요. 이거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기가 막힌다라는 표현 마무리하라 그러는데 제가 오늘은 저 어떻게 하겠다보다 현실 인식을 좀 제가 좀 이런 상황에서 우리 포럼은 그러면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판, 정말로 도민들의 의견을 받들고 제주를 우선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 판을 짜보자. 이 인식에 타개하기 위해서 그것이 포럼의 결성 취지이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책 토론회를 만든 시작의 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뭘 할 거냐 하는 거는 오늘 발표해 주시는 두 분, 또 토론해 주시는 분들 의견, 또 서울에서 오는 서울의 전문가 분들의 또는 제주를 사랑하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것으로 도민에게 드리는 약속을 우리 포럼 차원에서 만들어 보고 도지사라는 분은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집약돼서 올라온 거를 소위 도민의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추진하고 집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지 말지부터 하면 어떻게 할지에서 추진을 하는 게 다음 도정의 정확한 해야 될 일이고 목표다. 무슨 재선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지사는 단임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단임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공통의 인식을 우리 포럼을 구성하는 모든 회원님들 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번째 배경을 말씀드리는 자리여서 대략 이런 여건과 배경 속에서 저희들이 출범을 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집약된 정책을 도민들께 내놓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저의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도 고생해주신 우리 송재호 대표님께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토론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발제는 김종현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공동대표님으로부터 발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의 현재를 좀 진단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 원인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뭔가 좀 더 많은 대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앞부분에 좀 충실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발표 자료 나오면 네. 지금 제주 경제가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현상들 하나하나 좀 짚어볼 예정이고요. 그게 왜 리더십의 문제인지를 얘기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리더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리더의 태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구성원들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과 문화 전체를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주도의 위기는 바로 리더십의 위기고 이 리더십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들이 우리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건 미친 짓이죠.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행정의 무능은 죄악입니다.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한다면 제 돈으로 제가 망하면 뭐가 나쁩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도 고용했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인테리어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정은 공공의 자산을 운영하는 겁니다. 공공의 자산을 운영해서 나쁜 결과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남의 물건을 도둑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첫 번째 본질은 책임을 묻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자를 통제하고 권력자가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동해야 되는 것들은 권력자의 행동에 대한 평가와 책임이고요. 두 번째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겁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재의 권력자에 대한 태도를,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겁니다. 제주 경제가 위기입니다. 얼마나 위기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주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알겠을 거고요. 연도별로 관광객들이 외국인을 포함하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크루즈 관광객을 빼고 내국인 관광객을 하면 지속적인 감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소했냐? 2022년에 비해서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송재호 대표님께서 이야기하는 30%의 위축, 20%의 내국인 관광세 감소, 그리고 일개 관광객들이 쓰는 소비의 축소 합치면 30%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2023년까지 일시적으로 성장하는 듯한 제주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저성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저성장하고 있냐? 최근 4분기 동안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 4분기에 3.3% 마이너스 역성장, 3, 4분기에도 3.4% 마이너스 역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수주액이 70% 정도 감소한 걸로 드러나고 있고요. 제주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과 가계의 연체 대출에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도 되게 심각합니다. 오늘 정다운 대표님이 이야기하시겠지만 청년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올라가고 있지만 청년들이 지역을 유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만 위기냐? 제주도 재정의 위기는 사실 더 심각합니다. 제주도의 채무관리 비율은 이미 2024년에 전국 최고치를 도달했습니다. 이거는 지방재정 365라고 행안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는 14.8%로 전국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채를 사상체대로 발휘하면서 이미 내년에, 올해는 지방채무 비율이 20%가 넘어요. 역대 1위였는데 이미 몇 년 사이에 또 6%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채는 올해만 발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연속 사업입니다. 올해 만약에 1,000억을 발행하겠다고 하는 건 이미 4년, 5년 동안 5천억 정도의 돈 쓸 돈을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의 빚만이 아니라 미래의 빚까지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채만 발행해서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적금과 같은 재정안정화 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기 상황이 아니면 쓰지 말라고 조례에 만들어진 건데 이 금액이 2022년에 3천억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26년에 500억만 남았습니다. 3천억 가까운 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우리는 빚을 내서 채무 비율이 20%를 넘겼지만 차기 도정에서는 빚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게 현 도정의 중장기 재정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로? 현재 26년으로 보면 3천억 이상의 채무를 늘렸는데 다음 도정에서는 700억, 1,500억 정도를 빚을 갚는 데 써라 라고 하는 게 현재 지방재정. 이걸 넘어서면 제주도는 파산 위기에 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들은 어디에 도래했냐? 저는 행정 시스템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섬식정류장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얘기 지금 제주 칭따오 화물선 얘기를 한번 봅시다. 12항차 동안 빈배를 3번이나 보냈습니다. 한 번 오갈 때 최대 1.7억 원의 돈이 바다에 쓰여집니다. 우리 내부에라면 누구한테 인건비라도 갔죠. 기업한테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 선사에 바다에 그냥 침몰하는 돈이 매주 1.7억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발생한 거는 하인리 법칙이라고 단순히 하나의 사고는 그 사고가 드러나기 전에 30번 정도의 작은 사고, 그 밑에는 300번 정도의 사소한 실수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시스템의 붕괴라고 본 겁니다. 화물선에 대한 타당성 보고서를 용역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리를 했는데 부당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화물선을 전환했는데 어떠한 외부적인 자문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용암에서 수출량에 대한 근거 없는 를 했고 이것이 공사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들을 미처 인지 못했습니다. 항로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들 절차를 몰라가지고 해수부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해수부와 분쟁을 일으키면서 1년간 항로 개설이 늦어졌죠. 1년간 늦어졌으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관 절차, 검역 절차, 하역 시스템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확인하는 절차까지도 미비했다라는 게 현재의 문제입니다. 섬식정류장,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 모든 영역에 이렇게 거대한 행정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이것이 제주도의 재정위기와 제주의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 재정위기, 무능한 행정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게 2026년 올해 우리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도민들의 삶은 어떻게 됐느냐? 리얼미터가 매달 광역정체장에 대한 평가와 도민들이 자기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제주도는 1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에 나온 거는 12위권 밖에 있습니다. 12위권 안에 들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리더십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혁신을 하려면 수많은 주체들이 움직이면서 소통을 하고 그 소통한 결과를 가지고 좋은 성과에 점점 자원을 집중해야 본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은 자율적 주체들의 실험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적 주체들의 실험을 하지 않고 리더가 내가 먼저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 조직과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굿투그레이트라고 하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서가 있습니다. 이 경영서는 좋은 여건 속에서 실패해버린 기업과 좋은 여건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좋은 여건이었는데 실패한 기업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파멸의 올감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아젠다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역량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다른 이벤트, 또 다른 아이템으로 전환하면서 기업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아래부터 혁신제 주체들이 혁신의 성과로 올라갈 때 그것들은 혁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위대한 기업들은 대대적인 비전 선포식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의 결과를 축적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계속 새로운 아젠다들을 건져놓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항공우주였다가 어느 날은 UAM이었다가 어느 날은 그린 수소였다가 이제는 갑자기 농산물 수급 관리를 자기가 잘했다고 했는데 이제 월동채소는 폭락하고 이런 상황들은 바로 이렇게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표피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자기에 대한 과도한 평가입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해서 처음에 선무당이 자기 스스로 역량을 너무 높게 생각해서 위대한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무모한 도전들을 할 때 시스템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찰지능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계획은 미비합니다. 계획을 실행하면서 계획을 평가하고 잘못된 것과 잘된 것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평가들을 만들어 나갈 때 혁신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계획은 미비한데 그것의 잘못을 스스로 성찰하지 않으면 조직은 망가지게 되어 있죠. 협업 능력입니다. 축구 경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 역할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운동선수들이
소통을 통해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자기 역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협업 능력이 없다? 그러면 새로운 리더십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왜 협업이 망가지느냐? 권력거리 지수라고 해서 자신이 이야기를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고 자신의 이야기 때문에 공격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조직은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권력거리 지수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언론인 여러분들, 그동안 도정을 평가할 때, 도정을 비판할 때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 조직에, 나에게 어떠한 해를 가할 거라고 하는 심리적 불안을 느꼈습니까? 바로 그거를 측정하는 것들이 권력거리 지수고, 권력거리 지수가 높다는 데는 혁신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시대를 벗어나야 됩니다. 혼자 잘났다고 움직이는 시대죠. 다른 사람도 전부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 고집 피우는 것들을 벗어나야 됩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은 왜 만들어지느냐?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벌거숭이 임금님한테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냐? 벌거숭이 임금님의 동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투명한 천은 자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앉았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임금님만 그 말에 속은 것이 아니라 모든 관료와 임원들이 그 말에 속아서 저 천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 못한 겁니다. 잘못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자리를 갖는 것들을 통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은 협력을 만드는 겁니다. 공동정부, 공동운영이라고 이야기했으나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우리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도정은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협력을 통해 만들 때 첫 번째, 기존의 도정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두 번째, 그것들을 망가뜨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끼리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제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새로운 도정의 리더십은 홀로 서는 리더십이 아니라 협력과 소통으로 합의된 의제를 가지고 실행할 사람들, 우리 그런 합의들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새로운 도정이 출범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 중에 벌거숭이 임금님 시대에서 도민주권 시대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신 김정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주벌제는 정성훈 대구학교일대 교수님으로 맡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제주도와 인연이 된 건 한 10년쯤 우리 송재호 의원님 저랑 같이 국가정책 하면서 제주도와 많이 인연이 됐고요. 또 우리 문대림 의원님도 같이 9년 전부터 같이 정책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두 분이서 제주혁신 포럼을 같이 한다고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는 제주혁신 포럼에서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주식회사 제주 가능한가, 좀 직설적인 표현인데 육지에서 바라본 제주는 사실은 매우 답답했고 지금도 답답합니다. 제주도청을 주식회사로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좀 돈을 벌어보자. 제주도 좀 돈을 벌어보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은 이 토착자본과 자치경제를 개혁할 수 있느냐, 그런 뜻에서 주식회사 제주라는 타이틀을 제가 달았습니다. 이 대전하는 시대 제주의 새로운 도전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제주의 소리에 어떤 칼럼을 썼냐면 제주는 왜 룩셈부르크가 되지 못하는가 했더니 댓글에 모든 게 다 욕으로 도배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욕이 뭐냐면 이제 룩셈부르크까지 제주도로 가지고 오느냐, 이제 그런 욕이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룩셈부르크의 인구가 제주도 인구랑 똑같습니다. 67만 명에서 68만 명이고요. 면적도 제주도 사이즈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룩셈부르크는 어떤 나라냐면은 전 세계 1위. 뭐가 1위입니까? 1인당 GDP가 1위입니다. 12만 5천 달러.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제주도는 2만 5천 달러. 우리나라에서 꼴등. 그러니까 비교하기 딱 좋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 좀 기고를 했는데 욕을 왕창 먹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맨 위에 서귀포 시민이라는 사람이 그나마 위안을 좀 줬습니다. 뭐라는 댓글이 있었냐면은
이제 좀 이런 말 좀 듣자. 맨날 비판만 하지 말고 그런 말이 딱 최근 그 댓글에 하나 있어서 좀 위안이 됐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주도와 비슷한 나라가 인도네시아 발리. 신혼여행 많이 가시죠.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서 7위입니다. 세계 관광객. 그러나 발리의 주민들은 매우 가난합니다. 거기도 소상공인이 많거든요. 관광객이 많다고 해서 그 지역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바라봤을 때 전 세계 1위 룩셈부르크와 그 다음에 발리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향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의 경제적 구조적 과제는 우리 앞에서 우리 김종현 대표님께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해줘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속국인가 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 지났는데 핵심 자산과 권한은 여전히 중앙이 기속되고 있다. 제주공항 가면은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면세점도 바글바글해요. 근데 제주공항은 단 1원 하나 제주도에 주는 게 없어요. 어디 소속입니까? 한국공항공사고요. 중앙이 빨대처럼 가져가죠. 면세점 바글바글하죠? 어디 겁니까? JDC. 어디 거죠? 국토부. 중앙이 빨대처럼 가져가요. 물론 거기 이익의 일부를 제주도에 환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주도에서 공항에서 발생되는 그런 모든 이익은 중앙으로 빨대처럼 가져간다. 식민지화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골프 치러 중문 골프장 가봤죠? 그게 어디 소유입니까? 네, 한국관광공사 소유죠. 거기서 벌어들이는 이익은 다 중앙이 빨대처럼 가져가는 거죠. 또 하나 제주에 개발하는 건 주체가 어디예요? 제주개발공사? 아니죠. 어디예요? LH공사. LH공사가 제주도에 빨대를 꽂아놓고 99%의 개발을 가져갑니다. 제주개발공사는 무엇을 합니까? 뭐래요? 네, 삼다수 팔고 있죠. 이거는 육지에서 바라볼 때 제주는 참 어처구니 없는 지배구조입니다. 어떤 지배구조? 정부 지배구조. 삼다수는 개발공사가 아니에요. 그건 물 파는 거예요. 개발공사의 본연의 업무는 공공의 개발을 해야 된다. 17개 지자체 중에서 형편없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대구도시공사라고 있는데 거기도 자산이 1조 5천억이에요. 거기도 LH공사가 빨대를 꽂아놓고 개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15%만 개발을 해도 자산이 1조 5천억에 매출액이 8천억입니다. 우리 제주개발공사는 어때요?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3,500억에 불과한데 거기에 95%가 삼다수 영업, 삼다수 매출액입니다. 단 제주개발공사는 5%에 불과해요. 5%면 얼마입니까? 200억. 거의 개발을 안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거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럼 뭐예요? LH공사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빨대입니다. 제주도 빨대 꽂아가죠. 어디 빨대 꽂았습니까? 서귀포의 혁신도시. 거기서 개발이익을 왕창 챙겼어요. 나대지를 싸게 토지를 매입해서 100% 분양을 해서 토지 매각 자금 갖고 중앙으로 튀었죠. 사실은 그거를 제주개발공사가 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여기 뭐 신공항을 한다 아니면 기존 공항을 넓힌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죠. 그 주체가 제주개발공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삼다수 영업 많이 나고 있어. 영업 많이 좋아하고 있죠. 우리 잘 팔고 있다. 육지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 나이브하고 작은 사이즈다. 삼다수는 삼다수 나름대로 키워야 되고요. 제주개발공사는 제주개발공사 나름대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든지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공기업이 뭐 하나 늘어난다 안 한다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의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입력 신호가 꺼졌네요. 됐습니다. 다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속국이다라는 말이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럼 제주의 자존회복과 도민성장 시대를 이뤄야 된다. 아까 우리 앞에서 볼 때 제주도에 지방채가 많아서 부채가 많다라는 건데 저는 지방채를 늘려서 제주도가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토착 자산은 자본은 어마어마합니다. 제주도민들은 잘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4년 전에 제가 문대림 도지사 캠프에서 도왔습니다. 그때 어떤 거예요? 제주은행을 도민이 인수하자. 그래서 제주은행은 어디 거예요? 신한은 금융지주죠. 그럼 신한 금융지주에 찾아갔어요. 4년 전에. 얼마에 팔래? 그러니까 5천억에 판다. 5천억에 계륵 같은 존재. 왜냐 계륵 뭔지 아시죠? 남주긴 아깝고 내가 갖긴 어렵고 딱 그거였어요. 5천억 딜 오케이. 그러면 5천억 제주도 살 수 있어. 지방채 발행해서 아니요.
제주도 토착 자본을 활용해서 팔 수 있습니다. 근데 4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신한금융 관계자 만나면 1조 5천억에도 안 판대요. 단 4년 만에 여기 제주은행의 가치가 1조가 뛴 거예요. 이게 바로 토착 자본입니다. 제주은행이 제주도민들한테 많은 걸 베풀죠? 그거는 얘들 껌값 주는 겁니다. 우리는 뒤에서 1조 챙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은행을 인수하려면 이제는 1조 5천억의 자금이 있는 거예요. 5천억? 그거 어떻게 마련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가? 있습니다. 토착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회사 제주를 얘기를 했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주공항 JDC 중문광지 경영권 단계적 이양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제주공항이 참 안타까웠어요.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가 제주도가 가져가라 그랬었는데 제주도민들이 그 거절을 해서 중앙에 가져갔죠. 그때 가져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주국제공항공사라고 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분리를 해야 됩니다. 한국공항공사 분리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때 만약에 제주공항을 20년 전에 빚을 내서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인수를 했다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겁니다. 제주도가. 매년 왜냐? 한국공항공사에서 이익이 나는 데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김포공항이랑 제주공항. 제주공항은 노다지 사업이거든요. 미래에 반드시 제주국제공항공사로 해서 어떻게든지 가지고 와야 된다. 물론 어렵죠. 그래서 저는 차후에 올해 도지사가 되시는 분은 세이즈 외교를 해야 된다. 도지사 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해외적으로 중앙이든 정부든 국회든 뛰어다녀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할 말은 지금 쫙 남았는데 페이지는 얼마 안 돼요. 16페이지인데 주택도시기금 1조 원 이양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뭐냐? 여러분들 청약저축을 아시죠? 제주도민들의 28만 명이 청약저축을 납입하고 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제주도민들한테 안 쓰여져요. 어디로 갑니까?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예. 경기도 3기 신도시로 빨대처럼 가져가요. 왜 그래요? 이 구조가 뭐냐면 LH공사가 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서 분양 공공주택이랑 임대 공공주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LH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주도에 분양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겠습니까? 경기도에 분양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경기도로 가죠. 그러면 제주도민들은 매달 얼마씩 내요? 2만 원, 3만 원 각자 알아서 내죠. 나를 위해서 나중에 나도 집도 얻을 수 있고 임대주택도 얻을 수 있어. 그러나 그 돈이 다 중앙으로 빨대처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약을 서울에 출마하는 박주민 의원이나 정원호나 김영배 의원이나 전부 다 이 공약을 무조건 찬성하고 심지어 누구죠? 오세훈까지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리개코 광역시의 주택도시기금 이양하자고 전부 다 지금 공약 1호로 내걸고 있습니다. 왜냐?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 돈은 왜 중앙이 육지가 다 빨대처럼 가져가죠? 제주개발공사가 맡아서 하면 됩니다. 무려 제주도민들이 내는 돈이 현재까지 1조예요. 1조인데 이미 저기 경기도에 다 투입이 돼서 배짜라식이야. 이제 빼갈 수도 없어. 야, 투입됐어 이미. 투입된 걸 어떡합니까? 나중에 분양대금 환원되죠. 그때 찾아가면 됩니다. 제주도가. 여유 자금이 있느냐? 여유 자금 있어요. 현재 한 10조 정도 기금이 한 250조나 됩니다. 1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주도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한 1, 2천억은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일단은 1, 2천억을 현찰로 제주도가 가져올 수 있고 나머지는 LH공사가 경기도에서 분양한 거를 팔아가지고 이제 가져와야 된다. 이거 법적 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SH공사에서 제가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 용역을 해가지고 그때 입법 발의 시나리오 1, 2, 3 법적 검토까지 다 끝나서 그냥 추진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주개발펀드 5조 원 조성인데 아까 우리 송재호 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경마장 레저스랑 로또 수익 배분과 3다수를 아까 그 제주개발소라 분리했을 때의 자산 가치는 무려 제가 계산했더니 2조가 됩니다. 2조가 되고 거기에 연기금, 국민연금이나 해외 투자자를 통해서 3조를 펀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 정책금융공사라는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요, 금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청정도시잖아요. 금융, 에너지, 환경 되게 중요하시죠? 금융이 있어야 제주도 잘 삽니다. 근데 이 금융이 없어요, 제주도가.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려면은, 근데 그러면 이게 제주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었는데 3조를 연기금이 펀딩을 받으면 주인이 연기금으로 가고 우리는 또 속국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또 해결 방법이 있어요. 우선주로 펀딩을 받으면 됩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권만 있는. 나중에 이제 뭐 이건 시간 연계에서 구체적인 건데 다음에 도민참여형 부동산 투자기금이란 뭐냐면은
제주도가 어디에 공공개발을 할 때 반드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걸 기금화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이익을 단지 공공기관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기본소득처럼 일정 부분은 배당을 가져가자.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저는 아시아 벤처금융 허브를 육성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제주정책금융공사가 중요하냐면은 저 5조의 자산을 제주개발펀드로서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어드리면은 여기에 스타트업 하고 싶으신 분들 있죠? 그런 정책금융 저리로 지분 투자로 해줄 수 있어요.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 있죠? 최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을 현찰로 주는 것도 있지만 현찰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앞에 설명했지만 지방채 많고 좀 채무가 돼서 파산위기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현찰로 주면 예산에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정책금융공사는 대출이자를 낮춰주면 예산 필요 없어요. 금리만 내리면 됩니다. 예. 다만 정책금융공사의 마진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상관없어요. 왜냐? KB금융지주가 올 이익이 단기순이익이 5조 5천억입니다. 아까 대주 예산이 7조 7천억이라 그랬잖아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빨대처럼 은행들이 가지고 있어요. 은행이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책금융공사에서 지역금융을 만들어 공공은행을 설립하게 되면은 그 공공은행은 우리는 최소의 마진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마진은 제주도 발전에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한다라면 전혀 재정과 문제가 없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해양자산의 토착자범화, 외지선단이 장악한 고등어 멸치 어장 주권을 좀 상실하고 있다. 이 외지선단의 그 영업권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려면은 산지공판 체계 신설 및 가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래서 이제 수산업 부가가치 지역 내에서 완결을 한다. 그래서 외지선단을 우리 제주도 쪽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런 얘기고. 도민 참여 신재생에너지 펀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에너지공사라고 있죠. 에너지공사의 역할이 거의 없어요. 제주도는. 자 민간이 빨대처럼 풍력이든 태양광으로 다 가져가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마을 단위의 토지를 사들여가지고 거기서 풍력이든 태양광을 공급한다라면 훨씬 더 그 토지를 사들였을 때 토지주한테 배당을 지급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한다면 훨씬 더 도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펀드가 가능하다. 40메가와트의 대형 발전 수익이 연 12%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 이건 도민 펀드 조성으로서 이익 공유 시스템을 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에너지공사가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수출 전진 기지가 필요하다. 이 제주 헬스케어의 타운은 사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공약입니다. 그래서 제주개발 펀드 아까 5조에서 그 부분에서 AI 바이오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실증 전진 기지를 구축하자. 그렇다면 뭐가 좋냐면은 제주 5만 건강 주치 의제 및 스마트폰 돌봄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제주 AI 혁신대학 도시 저게 뭐냐면 여러분들 혁신도시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제주 혁신도시에서 10년 걸렸어요. 2004년에 시작했는데 2015년에 끝났어요. 11년. 도저히 이건 스피드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유리한 장소가 어디냐면 대학입니다. 이 제주대학이 부지가 35만 평 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학교 용지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안 돼요. 그거를 용도 변경해서 풀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건 집주락, 직업과 삶과 플레이가 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주거가 들어오고 대학 기업이 들어오고 공공기관 18개가 들어오고 모든 게 집주근접으로 들어온다라면 왜냐 상하수도시설과 전기시설이 대학은 이미 돼 있어요. 그러면은 5년이 세이브돼요.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하는 기간이. 그렇다면 바로 대학 부지에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기 용도 변경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총리실이나 대통령님한테 캠프 때 이미 다 보고가 된 상황이라 그거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것만 된다라면 용도 변경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구도심도 사실 이해관계 때문에 안 돼요. 신도시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현재 대학 부지로 활용하는 게 상당히 좋다. 폐교랑 이거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하겠는데 폐교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대학도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혁신 생태계 저게 바로 18개 공공기관을 만들었는데 저거를 대학 부지에 집어넣은 겁니다. 저 18개는 여기 제주에 있는 교수님들이랑 우리 문석환 교수님도 계시지만 같이 이런 기업들이 제주로 오면 좋겠다. 그래서 해양수산, 문화관광, 교육, 산업에너지, 교통, 환경복지, 기타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을 대학 부지에 들어가서
여기 청년들이 육지로 떠나지 않고 바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3대 국제자위 도시 주식회사 제주를 만들고 싶다. 왜냐? 세계 3대 국제자위 도시는 런던과 뉴욕이에요. 감히 제주가 25,000달러가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싱가포르가 홍콩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홍콩에 있는 금융 시스템을 사실 제주도가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타까웠죠.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 제주 혁신 포럼에서 잘 만들어서 올해는 반드시 제주도가 세계 국제 자유도시가 되는 그런 해가 원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가 들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얇습니다. 나중에 꼭 풀로 하면 1시간 이상 정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내용 좋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분이 이걸 제가 이제 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꼭 개인적으로 가서 수련도 받고 강연도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성훈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자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홍영철 참여연대 대표님, 정다운 전국혁신의 대변인님, 그리고 홍명환 전 도의원님, 그리고 발제자 두 분도 풀로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셔서 좌장은 문석환 하나대 교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형님. 예.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송 대표님, 홍대 대표님 기념 촬영 좀 있어가지고 기념 촬영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해가지고 기념 촬영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앞으로 토론자분들 발제자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고 싶다 이게 눈들만 잠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제가 이쪽으로 한 분 이런 아니 가운데 하세요. 아니 한 명 이런 스마일 해주시고 오른손 들어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정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재호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는데 우리 문석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준비된 마이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한라대학의 문석환 교수입니다. 좌장을 맡게 됐는데요. 이제 하나의 기조 강연과 이제 두 개의 기조 발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기 제주에 대한 진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끝에 세계 3대 국제제도시 주식회사 제주를 만들어보자 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듣기 위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참여환경연대 대표 홍영철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국혁신회의 대변인 맡고 계십니다. 정다운 대변인. 홍명환 전 제주도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앞에 두 분 김종현 대표님과 이제 정성훈 원장, 원장이기도 교수이기도 하죠. 이 두 분은 같이 참여를 하시고요.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현실인실 차원에서 이제 제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이 마이크 가까이 안 들립니다. 그 제주 위기에 대한 진단이 먼저 있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고 도민 사회에서 지금 현실로 닥쳐 있는 그 상황임을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현실 인식 차원에서 이제 좀 접근한 김종현 대표님의 의견에 대해서 홍명환 의원님 추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실 인식에 대한 위기 제주 순서를 저부터 어디부터 할까요? 저 정다운 네, 정다운 대변인께서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대변인 정다운입니다. 네,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기에 청년활동가로 많이 알려졌는데, 오늘은 사실 제가 그 포럼 측에서 요청받은 거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입장을 좀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아마 좀 센 발언이 예상됩니다. 네. 일단 전국혁신회의는 지난 겨울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과 맞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시대를 열어낸 명실상부한 당내 최대 친명 혁신 조직인 만큼 오늘 발언 세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만든 이재명 정부의 본질부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채무불이행 도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도시로 바꾼 힘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던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불법 시설물이 난무하던 계곡을 정비하고 무상교복과 청년배당을 실현해낸 것은 된다는 확신과 기득권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속도전이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10가지 되는 관료를 질타하고 도민을 위해 되는 한 가지 방법을 기어코 찾아내서 관철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이재명식 실용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정은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영훈 도지사 부인의 도자기 판매 등의 사례를 보면 공적 마인드가 있는 것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현재 오영훈 도정에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사적 이익과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 도정이라고 말도 하기 싫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에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지금 오영훈 도정은 이 당원에 잘 따르고 있는 민주도정이 맞습니까? 겉은 민주당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은 혁신과 변화를 거부하는 구태보수 행정과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과연 오영훈 도정이 1시간을 5천만 시간으로 일하는 역동적인 이재명 정부와 손을 맞출 수 있는 진짜 민주도정이 맞습니까? 흔히들 혁신을 이야기할 때 새로운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혁신의 정의는 다릅니다. 혁신은 밖에서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낡은 것을 가감히 도려내는 것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주당이라고 해서 같은 편이라고 해서 무능과 나태를 감싸 도는 것이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무능한 민주당은 부패한 보수만큼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더 위험합니다. 제주의 회복과 성장은 낡은 정치를 도려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제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코로나 이전의 관광객 숫자로 돌아가는 양적 회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이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평등한 성장이어서도 안 됩니다. 도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기본사회 제주의 바람과 태양이 도민의 연금이 되는 에너지 주권 제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내부의 낡은 껍질부터 과감히 깨부수어야 합니다. 낡은 관성을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는 진짜 혁신의 시대를 이곳 제주에서 가장 선명하게 열어내는데 저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본 사회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제주가 되자 말씀드렸고,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입장이나 어떤 견해에 대한 발표가 되는 토론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주 참여환경연대 대표이신 홍영철 대표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여환경연대 홍영철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도정 내내 권력 감시 활동들을 주로 해왔는데, 어쨌든 오늘 자리가 오영훈 도정에 대한 이 시민사회 평가를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시민사회의 견해 또는 도민들의 견해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영훈 도정을 떠나서 원희룡 도정부터 사실은 이 도민이 도정에 대한 신뢰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영리병원에 대한 국론조사 결과를 도지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제2공항에 대해서 도민 여론조사를 합의해놓고 그 결과도 부정하고, 그리고 오영훈 도정 맨 처음 시작할 때 도민 주권을 얘기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도민이 결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제2공항에 대한 그 결정을 갈등이 지금 10년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여론이 80%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투표는 행안부 장관이 이거는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는 국토부 장관이 발의를 해야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고, 그 요구를, 주민투표 요구를 오영훈 도정은 말해봐도 국토부 장관이 안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차례 거절했습니다. 네. 반면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이것은 행안부 장관이 동의를 해야 주민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주민투표라는 것이 부처 장관이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영훈 도지사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명예도민까지 내세우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4.3에 대해서 폄훼하고, 이런 사람을 명예도민까지 주면서 구걸하다시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까였죠. 네. 도민들은 이 두 가지에, 결국 주민투표라는 것은 도민 결정권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도지사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게 도민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도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도민 주권을 실현하겠다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오영훈 도지사가 맨 처음 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은 아니겠구나 생각한 게 바로 그 점입니다. 도민 주권을 실현하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계속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들은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고, 이러면은 도정이 아주 기초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도정이든 아무리 화려한 비전을 제시해도 그 도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최근에 제2공항 문제로 아까 송재호 대표님께서 어떤 SNS에 글을 올리신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오영훈 도지사가 얘기하는 거랑 송재호 대표님이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도민들은 10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갈등을 고통스러워하면서 고민해왔고, 그것을 결정하고자 그 여론조사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도민들의 의견으로 어떤 결론이 지어지고 갈등이 관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큰 문제가 발견되면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도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도민들이 현명한 도민이라는 생각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이 오늘 발제하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나오는 발언이 저는 도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가 나옵니다. 도민주권 실현에 대한 그 선택적 실현은 안 되고 합의를 도출하고 도민주권 시대를 다시 열자, 이렇게 저 알아버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홍영환 전 노의원께서 연이어 의견 말씀.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주권 실천본부나 우리 혁신회의는 어떻게 보면 다 민주당 내 조직이고 저도 민주당 소속의 전직 도의원이어서 사실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미래 정치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게 사실 좀 껄끄럽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도 좀 있지만 이렇게 된 이유는 4년 전 저희가 민주당의 오영훈 도정을 출범시킨 한 주역이면서도 이게 오영훈 도정이 잘 우리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잘 해나갔으면 사실 이런 자리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도의회라든지 또는 타 정당에서 오영훈 도정에 나가는 어떤 평가를 제대로 또 견제하거나 이렇게 됐었으면은 사실 같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뭐 이런 자리가 만들 필요가 없는데 사실 외부 세력들이 어떤 견제나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제대로는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우리 민주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실천본부 김종현 대표님의 그 말씀에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일단 오영훈 도정에 대한 제대로 평가가 좀 필요하다. 지금 인구 문제나 4분기 연속 역성장애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사실 과연 성공한 도정인가? 특히 지방자치 경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금융 문맹 또는 뭐 경영 문맹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저는 김종현 대표님과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이게 리더십만의 문제일까? 그러면은 새로운 분이 또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리더십만 바뀐다고 해서 오영훈 시즌 2가 이루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가?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도정이라는 게 사실 복합 행정이거든요. 우리 도민들의 삶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정자치 분야, 보건복지안전 분야, 농수축 경제 분야, 우리 뭐 환경, 도시, 교통 분야, 뭐 도의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도 사실 아까 정성훈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을 어떻게 우리 삶과 같이 이 제주 성장으로 연결시킬 건가? 그러면 이러한 어떤 교육 분야, 이러한 분야에 대한 냉정한 평가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인 각 분야별 평가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데 있어서 민주당 내 어떤 혁신 포럼이든 또는 혁신 회의든 국민주권 실천본부든 또는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꾸준히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해왔던 우리 참여환경연대 홍현철 대표님 같은 이러한 집단지성들이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외부인의 시각, 우리 도내에서 우물랑개구리 같이 우리 내에서만 콩에퍼시 하는 것보다는 오늘 모신 정성훈 교수님 같은 외부인의 전문가들의 시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정성훈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 상당히 좀 감명 깊은 이야기도 듣고 또는 30년 전에 우리가 꿈꿔왔던 우리가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95년도에 당시에 신구범 지사가 아마 출범하면서 내셨던 모토가 주식회사 제주였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신구범 체제, 주식회사 제주 체제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30년을 먹고 살아왔지 않았는가. 그런데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류도 있었고 또 그 당시의 것을 또 구현하고자 하는 올드한 정책도 사실은 지금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정책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식회사 제주의 버전 2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제주은행을 인수하는 부분 우리가 사실 뭐 4년 전에 우리가 귀뚱에도 듣지 않고 한 교회에서 흘렸던 이야기들이고 또 뭐 제주공항 뭐 그다음에 JDC 이양 사실 우리가 도의회나
제주도 정치권에서 꾸준히 얘기했던 건데 사실 실현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실현할 것인가?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 이게 10분에 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오늘 좀 무리가 아니었었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 미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근데 조금 강론에서는 저도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하고 제가 이제 또 시간이 이거 5분이 지나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아무튼 김종현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평가를 좀 잘하자. 그 다음에 미래 비전에 대해서 지금 혁신 포럼에도 사실 송재호 의원님이나 문대림 의원님이나 또 들어오시겠다 하다가 말다가 하는 오락가락 하시는 유성문 의원님이나 이게 비전이 과연 공통의 비전이 있는가? 행정처지 개편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또 제2공항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더 토론의 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데에서 오늘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다 보니까 토론하면 자연스럽게 다음은 김종인 대표님 아까 하시다가 시간이 쫓겨서 다 못하신 말씀이 있을 거고요. 김종인 대표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때 저는 이제 진단만 했는데 이제 대안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정성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자본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친화적인 그리고 혁신을 만들어가는 자원들을 만들어낼까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실제 새로운 산업적인 혁신을 만들어낼 때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본이 있어야죠. 인내할 수 있는 자본의 구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인재는 한 3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직접 혁신을 만들어내는 현장의 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조금 더 크게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정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주가 재생에너지 하겠다 그러면 제주에 최고의 재생에너지 전문가가 와서 이 정책을 이제 진두해야죠. 그리고 그 산업에 있는 관계자들의 거버넌스 체계 이런 것들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기술과 산업들을 정해야 되고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계 전반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합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협력을 통한 도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정신을 꼭 우리가 좀 합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도정의 위기의 시작이고 우리가 새로 이 위기를 돌파하는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미 이성곤 의원이나 문대림 의원이나 송재호 의원님께서 예비 후보자 검증에 대한 등록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현 지사가 너무 세니까 약한 사람들이 좀 모여서 뭔가 해보려고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평가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는 각각의 후보님들이 현직 지사를 뛰어넘는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이유는 새로운 도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이것들을 좀 명확히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발제자이면서 이제 토론자 하시고요. 행정, 자원, 금융, 해양, 바이오까지 10개 정도 저희한테 제시를 했고 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본 제주, 세계 3대 국제도시 주식회사 제주로 만들어보자라는 말씀은 시간에 쫓겨서 굉장히 빠르게 말씀하셔가지고 번개처럼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종합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정성훈 원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주도와 인연된 지는 10년밖에 안 되지만 제주도민도 아닌데 상당히 이제 제2의 고향처럼 애착이 많거든요. 안타까운 면도 많고 근데 아까 전략 10개 하나당 사실은 100페이지짜리 보고서 중 1000페이지짜리를 10분 동안 발표하려다 보니까 아까 홍 의원님이 다른 의견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아까 협력같이 같이 하면은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향후에 기회가 되면은 저 한 꼭지를 한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한 10번 전력하듯 10번 하면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네, 이제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고요. 기조강연 송재호 위원장님의 기조강연과 그리고 이제 발표 2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AI 대전환 시대고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또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주가 이대로 갈 수 있는가 한번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AI 대전환 시대에 맞게 제주도 또 다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 끝으로 여러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여기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시간 관계상 플로어 증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